안녕하세요. 부여에서 문화재 활용 연구를 하고 있는 서건혁이라고 합니다. 합정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는데요.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한옥을 짓는 목수가 되고 싶었고, 그 이후에는 건축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문화재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알리는 일을 하는 아키헤리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해서 문화재 활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건물들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그 조사된 내용을 정리해서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국가기관인 문화재청 혹은 우리 부여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주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정보와 지식들은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언어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다 알기 쉽도록 정리하고 잘 다듬어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저희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는 사실 공부보다는 문화재 답사를 다니고 사진 찍는 것들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에 비해서 과제를 잘 하거나 발표를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 성적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한 중위권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몇 군데의 직장을 거쳐갔습니다. 우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옛날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건축물 사진을 연구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축 문화재를 조사하는 연구기관들을 거치면서 조사 연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연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 낯선 내용들이 많았는데 과연 이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문화재를 보존하자, 문화재를 지키자는 이야기에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쉽게 전달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문화재 활용연구소에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를 창업한 지 약 3년이 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여나 혹은 우리 인접지역인 청양 그리고 조금 위쪽에 있는 충남 당진 같은 곳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봉체계도 일반적인 문화재 활용 회사나 혹은 문화재 관계된 회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 급여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업무에 대한 성과나 혹은 업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창업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급여를 받을 때는 대략 한 4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의 연봉을 받았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과 제 급여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저희 팀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급여로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연간 수행하는 부가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화재 관계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졸 초임 연봉은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 갔던 게 30살 가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국내 답사, 문화재 답사를 위주로 여행을 다녔었는데요. 30살이 되어서요. 처음으로 해외로 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갔었고요. 4박 5일 일정이었는데 로마에 머무는 4일 동안 거의 하루에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걸어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의 로마 시가지에 있는 대부분의 오래된 유적과 건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겨울에 이제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오사카와 나라 지역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 일본 건축 유적들을 답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터키로 직원들과 함께 유적 답사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해외 답사 계획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답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학생들일 때 이런 여행이나 답사를 다녀왔더라면 그게 지금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을 텐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이제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학생일 때 아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눈을 넓히시기를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겪을 괴로움이나 힘든 점 때문에 굉장히 또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지겹고 짜증이 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문화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건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건물들이 지닌 가치나 어떤 이 건물들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각각 있을 텐데요. 우선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점은 이런 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사회에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보탬이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면서도 개개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워라밸이 좋은 그런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재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선 문화재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수련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도 아직 수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업종에 있는 분들 앞에서 감히 연구자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직업인 거고요. 보통 문화재 연구자라고 할 만한 분들은 연세가 40대에서 50대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 20년에서 30년 이상 이쪽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면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나 그렇듯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결실이 남습니다. 경험이 남을 것이고 지식이 남습니다. 중도 포기를 하던 하지 않던 긴 세월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경험과 지식이 남는 거죠. 저는 단점이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긴 세월 수련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잘 수집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계속 찾다가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됩니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고 넘기면은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이 지났을 때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리를 할 때도 우선은 간단한 신문 기사라든지 웹에 떠 있는 자료, 혹은 내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본 글이나 책이나 논문 같은 것들부터 우선 다운받아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폴더를 만들고요. 그 폴더 안에 자기가 찾은 자료들을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연도, 월, 일, 날짜를 앞에 적고요. 그 뒤에는 분야를 적고요. 글쓴이라든지 저자를 적고요. 제목을 적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출처를 적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문서에 해당 파일명을 적고 자기가 느낀 점, 감상,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심화 연구한 점 같은 것들을 정리해 둡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나중에 1년, 2년이 지났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문화재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라는 측면에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한 걸음씩 준비를 하셔서 좋은 직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문화재 활용기획과 서건혁은 청소년의 꿈을 응원합니다.